일세기형 국회 싱크탱크 정치연구소 영앤영. 정치권에 보내는 비대면 정치 컨설팅, 오늘도 뜨겁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치는 데이터다, 정치는 과학이다.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대표,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시영입니다. 정치는 촉이다, 정치는 감이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네, 촉감 최영일입니다. 그렇습니까? 남철 남성남이죠. 아니, 그래서 저도 네. 얼결에 우리 남철 남성남인가 이렇게 생각할 고춘자 뻔했어요. 장소팔이죠. 서수나 청일이고. 네. 네. 자, 거기에 걸맞는, 거기에 견줄 만한 두 콤비입니다. 정치연구소, 오늘도 뜨겁게 해석해 보겠습니다. 네. 자, 정치권으로 가보면 대선 주자, 유력 주자 윤석열 전 총장 얘기가 먼저 나옵니다. 자, 줄리라는 얘기를, 인터뷰를 먼저 김건희 씨가 했는데, 오늘은 또 이 의혹에 대해서 집사람 술 마시는 거 싫어한다, 이렇게 윤 전 총장이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시영 대표님? 어떻게 보셨어요? 조금 뭐랄까 이렇게 좀 원론적인 얘기만 툭툭 던지시는 것 같아요. 장모 일도 마찬가지였고 그게 뭐 잘못된 얘기는 아닌데 알고 있는 사실을 그 제대로 답변한다는 느낌은 좀 안 들거든요. 그리고 의혹이 그걸 가지고 덮을 수 있을까, 그 의혹을. 그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 전에 일들이 많았잖아요. 지금까지 터진 것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가족 비리 의혹이 결정적 타격이냐, 과연 윤석열 전 총장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지율만 본다면 아직 그렇게 일부 조사에서는 좀 떨어진 게 있었지만 대부분 조사에서는 크게 그 지지율 변화는 없었거든요. 이제 핵심은 그런 거 아닙니까? 결혼 이후에 일어난 일이냐라는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검찰총장 또 유력 그 서울중앙지검 이런 시절에 과연 부당한 권력을 사용했느냐, 그런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사실 여부도 중요하고,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런 지위를 사용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일 것 같은데 아직 그 부분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지율에 바로 곧바로 연결되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 내용은 본선에 들어가서 그 심각성이 드러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검증 초기예요. 자, 장모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는데 한 번 다 우리는 윤 전 총장의 입을 보는 거예요. 네. 지지층도 그렇고 대중들은. 그래서 장모는 사기를 당했으면 당했지 15난장 누구에게 민폐 줄 사람이 아니다 라는 말을 야당 의원의 입을 통해서 전해 들었다가 그런 얘기 한 바가 없다, 이렇게 이런지하에 그냥 딱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이거 법 앞에 뭐 많이는 다 엄정하게 다 똑같이 대우받아야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저 원론적인 얘기로 돌아갔는데 장모는 이제 법정 구속됐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좋아요. 결혼 전후 뭐 얘기도 있고 지켜보는 상황인데, 그다음에 배우자가 터졌는데 이거는 본인이 발의해버린 사안이에요. 인터뷰를 자처하여 네. 자, 나는 석박사 논문 쓰고 사업도 병행하느라고 사실은 뭐 줄리 노릇할 그런 시간이 없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했단 말이에요. 저는요, 줄리 논쟁은 지금 우리 국민들은 아주 일부 뭐 연예인 가십에나 관심 있는 사람이면 모를까, 대부분 정치의식이 고도화된 시민들이 좀 프라이버시 문제 아니야, 네. 사실이든 아니든, 그리고 저게 지금 뭐 중요해, 이렇게 볼 것 같아요. 그렇게 보는 사람 많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본선 국면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여기서부터는 배우자의 역할이 중요해져요. 뭐냐 하면 당선되면 영부인이에요. 영부인. 근데 예. 제가 볼 때 본선 가기 전에 이거 한 8월 달쯤 되면 굉장히 뜨거워질 심해질 수 것 같아요. 있다. 왜냐하면 지금보다 오히려 더 뜨거워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스타일이 고개를 숙이는 법이 없더라고요. 그 지금까지 보니까 사과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네. 과거에 출접대 검사가 그 사실로 드러난다면 사과하겠다라고 국정감사에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사실로 드러났는데 안 했고. 사과를 안 했지 않습니까? 장모권에서 장모가 그렇게 구속이 됐으면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사과를 합니다. 송구하다. 송구하다. 죄송하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은 사과를 절대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국민들의 그 감정은 이런 겁니다. 정도껏 해라라는 게 있거든. 어떤 정도라는 게 있거든. 그 선을 넘으면 그러면 이제 타격은 불가피합니다. 이미지 타격이 올 거고, 그러면 이제 지지율로 그게 반영이 될 거다. 지지율 하락으로. 그래서 이제 초입에서 저는 이제 왜 사실 영부인은 선출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사실 영부군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해외의 경우에는 네. 여성 정치인이 뭐 대통령이나 총리가 되면 그 남편, 허스번드는 이제 영부군이 되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이 지구촌 어디나 커플로 내외가 그 국가 대표급 대우를 받기 때문에 영부인에 대한 검증은 중요한데 프랑스 사회 같은 데는 조금 이 부분을 다르게 봐요.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관계도 엘리제궁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총리가 바람을 피워요. 오토바이를 타고 또 다른 여배우를 만나러 가. 여기서 막 논쟁이 붙어. 누가 진짜 영부인이냐. 이 프랑스는 이런 재밌는 일인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비하면 훨씬 경직된 사회죠. 네. 영부인 자격에 대한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국민들의 시선에서. 근데 저는 이번에 터져 나오는 며칠 사이에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검증부터는 조금은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네, 심각합니다. 이거는 그냥 가십이 아니고 이건 본인이 직접 언론 인터뷰에서 저는 석박사 논문 쓰면서 사업을 병행하느라고 뭐 술자리 뭐 그런 거 저는 알지도 못했고 상관없습니다 그랬는데 본인이 그렇게 집중했다고 한 석박사 논문을 지금 하나하나 보니 좀 충격적이거든요. 네. 저는요. 근데 이 사안을 바라보는 윤석열 전 총장의 태도. 그게 중요하죠. 네. 이 부인만 문제냐 다른 사람도 문제인데 이 얘기하는 이 전략이 이런 대응이 과연 적절한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오늘 이제 그 논문 얘기 나오니까 뭐 이재명, 정세균, 추미애 뭐 이런 분들 네. 논문 의혹도 있지 않느냐라고 물타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 어떤 분들이 옆에서 조언하는지 모르겠으나 좀 기존 정치인들의 어떤 스탠스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이분은. 그런데 이런 네. 의혹들이 쌓이면 원래 약지지층이 흔들리는데 반신반의하는 분들이 늘어납니다. 약지지층 중에서. 그러다가 이제 몇 개 의혹이 더 터지면 주저앉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벌써부터 과연 윤석열 총장이 본선에 끝까지 갈 수 있을까라고 회의적인 시각을 갖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이 점을 유심히 봐야 합니다. 3185님께서 네. 결혼 전에 일어난 사안입니다.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 장인 부역 문제 까댔다가 연좌제 프레임으로 한물 간 겁니다. 억지입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7939님께서는 가수 홍진영도 논문 때문에 무지 힘들다는데 일국의 영부인들 좀 철저하게 예,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자 시계를 다른 네. 쪽으로 가볼까요? 그것도 관심 만약에 국민대에서 그 논문에 박사학위 논문이 문제 있다라고 만약에 발표를 하잖아요. 취소한다든가. 네. 그랬을 때 윤 총장은 또 어떤 입장을 낼 건지. 그때도 사과를 안 할 건지. 저는 이 사안은 좀 다르게 보는 게 윤 전 총장의 책임은 저는 1차적으로 묻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부는 김건희 씨가 원해서 한 거고 결혼 이전의 일이 결혼은 맞아요. 훨씬 이전의 일이죠. 그래서 지금 석박사 논문 학위를 뭐 열심히 썼는지 표절했는지 뭐 이건 윤 전 총장과 관계가 없고 결혼 이후에도 관계는 없어요. 네. 그 전에 벌어진 학업이기 때문에 저는 1차적인 책임은 누구한테냐면요. 국민들 책임져야 됩니다. 그 교수들이 그 유지 아니 대학은 네네. 대권 과정에서 본다면 보통의 정치인들은 그런 사안이 만약에 문제가 돼서 뭐 박사학위가 취소됐다 이렇게 결론이 나면 어떤 입장을 표명하냐면 가족의 일로 누를 끼쳐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아니, 저는 박 대표님 말씀 인정하는 게 이게 본인 대권 주자로서의 태도 논란이 이제 걸려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건 당연히 인정하고 다른 시각에서 전 이 논문 사안은 자 국민대 지도 교수 그리고 이 논문을 이제 심사한 교수들이 다 날인하고 했어요. 네. 이분들은 이름을 걸고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국민대가 이 논문이 문제 없다. 왜? 문제 있다고 하면 학교가 타격받을 수 있으니까 문제 없다 그러면 아니 어떻게 문제 없다고 하겠어요? 학계에서 이건 심각한 일이에요. 네. 네, 일단은 지금 내용으로 이 보도된 것만 봐도 국민대는 제가 보기엔 예단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되면 네. 많은 그 학생들이 박사학위 쓸 때 네. 만약에 너 저기 문제 있어 이렇게 지도교에서 얘기하면 아니 김건희 씨는 그거 가지고도 그렇죠. 박사학위 받았는데 왜 그러세요? 그 한국말을 발음 나는 대로 영어로 좀 섞기로써니 뭐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큰일이 되는데 근데 문제는 윤 전 총장의 문제가 아니라 독립적인 인격체지 않습니까? 누구나. 그런데 대선 국면으로 이제 들어갔을 때는 국민들이 가족관계, 영부인 이런 걸 보는데 우리가 당장 오늘 이따 이 얘기할지 모르지만 최재형 전 감사원장 얘기하면서 파도 미담만 나온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병역 명문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조문 정치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심지어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부친상을 당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연좌제 얘기는 나쁜 쪽으로 쓰는 얘기지만 아니 아버지가 전쟁 영웅이건 말건 아들은 다른 인격체잖아요. 그걸 왜 갖다 붙여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그렇게 했다지 그런데 않습니까? 그 가문을 보면서 우리가 아 이분이 이런 아버지 밑에서 이런 유지를 받고 이렇게 자랐으니까 훌륭한 생각을 하고 성장해서 이 훌륭한 인물이 됐겠구나. 사회에 봉사하고 기여하겠지라는 기대를 우리 국민들은 갖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전 배우자 상에 대한 국민 기대도 어느 정도의 범위를 어긋나면 용납되지 않는 수준이 있는데 아슬아슬하다 이런 그러니까 얘기입니다. 그거를 다 좋은데 본선으로 바로 그 결부시키지 말라는 얘기죠. 아, 이미 그 만약 전에 국민의힘에 입당한다든가 이런 경선국면부터 뜨거울 수도 있고 다시. 입당을 안 한다 하더라도 7, 8월부터 뜨거워질 수도 있다. 그래서 8월 얘기를 박시영 대표가 하신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지금은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8월부터는 또 이 문제가 더 뜨거워진다는 예상입니다. 근데 윤석열 전 총장의 답변은 나왔어요. 네. 부인 논문에 대해서도 뭐라고 하겠어요. 법 적용은 누구한테나 공평하게 이렇게 하고 또 가시고. 그리고 학교가 그건 학술의 문제니까 아니 저는 국민들이 그 본인들의 다 지금 어떤 학술적인 수준에 상관없이 이 윤석열 총장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를 제가 끄집어낼게요. 상식을 무기로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워서 무너져가는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잡겠다 이런 얘기예요. 상식을 무기로. 지금 이 논문에 대해서는 학술적 검증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건 학교와 학자, 교수들이 하면 되는데 일반인의 시각으로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상식적인 고종님이 답변을 지적합니다. 해주시면 되지. 고종님이 지적하는데 표창장이 나라를 2년 동안 흔들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논문이 별거 아니라고요. 학교가 문제라고요. 이건 참 편리한 논리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거거든요. 이분은 굉장히 조금 어떻게 보면 이 잣대가 엄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긴 합니다. 그렇죠. 자,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예비 경선 결과가 내일 모레 나옵니다. 자, 디뷰 토론도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바지 얘기만 나왔어요. 언론이 바지 얘기만 초이스한 것 아니냐. 아니, 그렇습니까? 그게 뭐 그렇지만 어쨌든 쇼킹한 발언이었죠. 네. 사실 발언이었고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지사한테 그런 어떤 공격들은 충분히 예상이 됐거든요. 그렇죠. 여배우 스캔들, 뭐 형수 욕설, 뭐 이런 건 이전부터 나왔었고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어떻게 답변을 할 거냐, 어떤 태도를 보일 거냐 이게 이제 관심사였는데 조금 이게 몇 번 이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조금 흥분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경솔한 이런 발언들이 나와서 부적절했죠 보기에. 그런 부분에 이제 사과는 했습니다만 아쉬움이 있습니다. 준비된 발언 아닐까요? 그리고 여기 사과까지도 여기까지는 네네. 계산이 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게 이제 백신 효과인데 만약 백신 이게 본선에서 그 상황이 연출됐으면 성인지 감수성 공격받으면서 상당히 위험한 위기에 몰렸을 거예요.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 내니까 추미애 후보가 상당히 점잖게 훈계하면서 네. 사과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자락을 깔아주고 도움을 준단 말이에요. 민주당 내니까 요 정도로 넘어가 줍니다. 이 뭐 이재명 반이재명 전선이라고 해도 그렇죠. 그렇게 뭐 끝을 볼 정도로 치열하진 않았고 근데 저는 왜 언론 문제를 얘기했냐면 잘못된 발언이고 실수고 야단맞아 마땅하고 이게 본선이 아니라 예비경선에서 터진 건 그나마 이재명 지사에겐 너무너무 타이밍상 다행인데 언론이 무슨 얘기를 하면 그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 같다. 뭔가 감정 조절에 실패했다. 거기에 플러스 터졌다. 플러스 네. 그 상대 여배우. 상대 여배우를 끌고 네네네.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냥 그 장면 보시면요.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제가 뭐 바지라도 한 번 더 내릴까요? 이게 답답한 심경으로 얘기를 하는데 분노가 폭발하지 않았어요. 그 장면을 잘 보시면 그래서 정세균 후보도 상당히 다목 제가 그럴까요? 그랬더니 뭐 그럴 것까지야. 이렇게 약간 재밌게 넘어가요. 그 장면은. 언론이 지금 상대 여배우와 관련해서 그 한마디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에 하는 올리고 있는. 올리는 매일 모든 올리고 것을 있죠? 너무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것 같아요. 의도가 너무 많이 느껴져요. 그렇지. 사실. 그 정도 아니 쟁점이 된 이슈는 맞지만 해묵은 이슈고 저게 그 정도의
다뤄질 사안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또 계산했을까요? 여기까지 계획했을까요? 물어봅니다. 홍준표 의원께서 주진우 라이브 나와가지고 경선 어떻게 보세요? 했더니 아직 모르겠다. 다른 분들은 이재명 대선론 얘기하는데 반 이재명 전선이 형성될 거고 단일화되면 승패는 알 수 없을 것이라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조심스럽죠. 본인이 잘 모르잖아요. 그런가요? 홍준표 의원이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반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경선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요번에 좀 아쉬운 게 이 서울시장 재보선 때와 비슷한 모습을 보면서 민주당에 대해서 안타까웠던 거는 이런 거예요. 뭐냐 하면 자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앞서가는 후보를 붙잡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으로 가잖아요. 네. 저는 그냥 쉽게 말씀드려볼게요. 정치적 체급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빅3라고 불렀는데 여론조사는 좀 다릅니다만 이재명 후보, 이낙연 후보, 정세균 후보 이렇게 놓고 보면 체급과 갈록이 지금 두 분은 국무총리 출신이고 다선 의원이고 대표도 국회의원, 했고요. 광역지자체장 다 했고 옛날에 네. 장관도 했고 국회의장도 했고 심지어 정세균 전 총리 국회의장도 했고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는 저기 정치 후배 까만 정치 후배예요. 근데 좀 참신함 어떤 혁신성 본인의 또 캐릭터를 가지고 인기몰이를 하면서 지금 1위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잡아야 되는 건 맞는데 1등을 본인들의 강점을 내려놓으면 안 되는데. 보십시오. 정세균의 정책은 안 보입니다. 그리고 바지 질문. 네, 이낙연의 비전도 안 보입니다. 네. 근데 아니 사실 이 지금 이재명 지사가 출마 선언한 이후에 정책 발표를 못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바로 컷오프로 들어왔거든요. 그렇죠. 컷오프 주간으로. 그러니까 바로 이제 TV 토론회가 시작됐고 그러니까 이제 핵심 정책에 대해서 묻고 질의하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사실은 발표한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책임이 이재명 지사 쪽에 있는 거냐. 물론 이재명 지사가 출마 선언을 좀 더 당겨서 할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당 지도부에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경선 룰을 너무 늦게 확장을 했어. 그 경선 룰 확장하자마자 2, 3일 뒤에 바로 컷오프가 들어갔거든요. 예비후 등록하고 이 TV 토론 바로 들어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정책 토론이 실종되는 측면을 야기했다. 지도부가.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러면 이제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이후에 컷오프 이후에 어떻게 보면 주도적으로 정책 비전을 발표하는 것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겁니다. 안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비적인 자세만 보였단 말이죠. 그 전에 공격적인 자세가 안 보였거든요. 근데 정책 비전 활동을 하면서 정치 현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좀 낼 필요가 있어요. 이재명 지사 입장에는. 근데 저는 최근 흐름을 보면 이낙연 전 대표의 상승세가 조금 있어요. 지지율에서 미미하지만 어쨌든 경선이 충청권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충청남도부터 대전 이렇게 같이 하는데 그 지역에 있어서 이낙연 전 대표의 상층 조직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싸움이 좀 될 것 같다. 이런 초기에는 그렇죠. 물론 아직도 여전히 이재명 지사가 우위에 있다라는 게 대체적 시각이지만 대선 투표 갈 수도 있겠구나. 물론 변수는 추미애. 전 장관이 얼마나 선전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이건 또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추미애 또 연대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려면 저는 이제 7월 5일 날 지금 정세균 전 총리는 이광재 의원하고 이제 단일화를 했잖아요. 단일화 시너지가 지금 없잖아요. 이게 아쉽고 정세균 전 총리가 왜 이렇게 정치적인 이 본인의 잠재력을 이번에 몰아서 좀 폭발시키지 못하고 이게 정말 이렇게 바지카랑이 잡고 있다가 초라한 모습이 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또 하나 이낙연 저 후보는 같은 7월 5일에 우리 비대면으로 정책 발표했잖아요. 그거 괜찮았어요. 근데 그걸 주목을 안 해주고 거기를 또 집중 안 하니까 그 얘기를 본인이 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토론에서 계속 해야죠. 정세균 전 총리의 포지셔닝이 어떻게 보면 주 타깃층을 지금 이재명으로 잡고 이재명 때리는데 그렇죠. 기수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저격수가 됐죠. 저격수 역할을 했는데 약간 스타일이 안 맞잖아요. 안 맞고 이분은 어떻게 보면 호남에서 이낙연을 제쳤을 때 본인한테 기회가 오거든요. 2위로 올라갔을 때.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전략적 미스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장점이 많은 분들인데 경륜 많은 분들인데 이낙연 후보 토지 공개념 3법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정세균 후보도 많은 비전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안 보여요. 안 들려요. 근데 자 양측의 네거티브를 다 걷어내고 나면
국민들은 무슨 생각할까요? 부동산이 아직도 오르고 있어 이 생각하고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경제 어떻게 할 거야? 그렇죠. 이건 누가 풀어줄까 생각할 텐데 아직 그 가슴에 지금 남는 후보가 없는 것 같습니다. 7617님이 이 방송 듣고 나니까 더 바지만 생각나네요. 코끼리만 생각하지도 그러니까 않아요. 맞아요. 저는 TV 토론이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는 게 이런 걸 느낍니다. 예를 들면 진짜 중요한 화두가 이준석 상대 국민의힘 대표가 주장했던 경쟁주의. 어떻게 보면 이게 엘리트주의거든요. 서열주의거든요. 네.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담론들이 많거든. 우리 사회 공정이란 가치를 과연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논의해야 하는데 그런 거 싹 빠지고. 근데 그런 토론도 사실은 있었어요. 저는 또 언론이 여기에만 계속 쳐다보니까 한쪽에는 네. 장모처, 그렇죠. 한쪽에는 그다음에 이거 바지만 보니까요. 1927 계속 질문이 다른 분들도 다 바지 질문만 하세요. 어떡해요. 이제 제발 그만 좀 하세요. 1927님께서 정세균 후보가 그 당시에 벗어보세요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차라리.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벗으려면 벗어라 하는 뚝심을 보여줬으면 인기 급상승했을 텐데 정세균 후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이건 개그죠, 개그. 그거는. 예, 아닙니다. 자, 8748님께서 민주당 경선 1회전은 이재명 후보가 사이다 병뚜껑 아직 따지도 않았습니다. 맞아요. 나름대로 작전이라고 봅니다. 2라운드부터는 좀 병뚜껑 살짝 열겠지요 얘기합니다. 저는 그건 맞다고 보고요. 지금은 이 과거에 문재인 후보가 이제 대선 본선 주자가 되기 위해서 내부의 안희정 후보, 이재명 후보와 경합하면서 갈 때도 그랬고 또 그때는 이제 이 2017년 대선 생각해 보시면 다자구도였잖아요. 한 5명의 후보가 격돌하면서 1, 2, 3, 4, 5위를 나눠가지고 41%로 대통령이 탄생이 됐는데 이 문재인 후보 전략도 그랬어요. 1위 후보는 부자 몸조심이에요. 실수를 하는 게 제일 나쁘니까 실수하지 않고 지금 지지율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골대까지 간다. 싸움을 안 네, 하고 골인 한다. 그리고 또 무기도 숨겨놓습니다. 나중까지. 그렇죠. 그 써야만 할 때 쓰는 거죠. 지지율이 뭐 급하락한다든가 붙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부자 몸조심이에요. 그냥 나는 조용히 가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 하든 마이웨이로.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재명 후보는 그렇게 이제 예비 경선 돌파했는데 본 경선에서 아까 홍준표 의원 얘기처럼 어떻게 될지 모른다. 어떻게 될지 모르게 되면 사이다가 터져 나와야죠. 그 본선에서는 반드시 사이다가 터져 나와야 돼요. 국민들을 흔들지 않으면 이 권력을 잡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지금 상대가 만만치 않아요. 근데 사실은 상대의 체력보다도 상대를 정권을 교체하려는 이 지지층들, 반대층들의 이 결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사이다는 뒤로 갈수록 강해져야 되는데 어떤 전략을 준비할 수 있을지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버스로 가보겠습니다. 출발은 진짜 8월 달에 합니까? 그리고 하죠. 8월 말에. 김종인 위원장이 네. 윤석열 안 탄다. 전 총장한테 굉장히 중요한 조언을 하나 던졌어요. 네. 야, 입당하지 마. 타지 마. 그리고 11월 단일화해야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거는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초지일관 그런 어떤 주문을 과거에도 했었어요. 물론 맞아요. 그것을 본인 주도의 신당을 만들겠다는 생각도 있었죠. 삼지대. 삼지대에서 금태섭 등등 다 모아서 해보려고 했던 게 있었는데 어쨌든 그게 거의 자초되는 분위기고. 그렇죠. 근데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입장에서는 8월 달에 입당을 하느냐 아니면 계속 독자 행보를 해서 11월경에 단일화를 하냐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는데 저는 결국 7월 말까지는 지켜볼 겁니다. 이 지지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렇지.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왜냐하면 오히려 비리 의혹들이 그 가족 비리 의혹들이 터지는데 이게 국민의힘의 조기에 입당하면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게 보호막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 안에서 이제 홍준표 등등 다 그렇죠. 유승민 이런 분들이 네네. 더 터질거려? 이제 안에 들어왔으니까 네. 그 안에서 경쟁하다 보면 목소리가 훨씬 클 수 그렇죠. 있고 매섭게 때릴 겁니다. 그렇죠.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기에 합류하는 거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도 두렵고 두 번째는 경선 룰이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맞아요. 경선 룰을 외부 인사가 불리하지 않도록 그렇죠. 과연 깔아줄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거거든요. 지켜보는 겁니다. 지금은. 그래서 그게 여의치 않으면 독자 행보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터져 나왔지만 6일 날 이 비공개 맥주 모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윤석 대표하고. 지금 윤 전 총장은 지금 여러 가지 머리 생각이 복잡한데 딱 지금 박시영 대표가 잘 정리한 거대로 두 가지를 저울로 재고 있는 거예요.
입당했다 나를 방탄하고 나를 옹이하여 나를 이제 대권 본선 주자로 밀어 올려서 이 조직의 힘이 나에게 플러스가 될 것이냐. 근데 지금 민주당 경선 과정을 보니까 이재명 대 반이재명인데 7명이 이재명을 공격하는 장면을 보니까 내가 저 모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지금 들어가 말씀하신 대로 다른 잠룡들이 있는데 윤석열 대 반윤석열이 될 거 아니에요. 홍준표 의원 한마디 하고 유승민 전 의원 한마디 하고 원희룡 지사 한마디 하고 그러면은 내부에서 정신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늠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엔 지금 마이너스가 좀 두려울 것 같아요. 이게 더 치열하게 아마 검증 작업이 내부에 들어갈 거예요. 국민의힘 안에서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본선에 갔을 때 더 큰 게 터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생각해 보십시오. 2007년 대선에서 네. 이명박 박근혜 후보가 나왔을 때 BBK 최태민. 두 사람의 그 검증은 그 한나라당 내에서 다 했어요. 그 민주당은 아무런 자료도 없더라고요. 뭐가 없죠. 네. 그 이후 나중에 했지. 나중에. 자, 세월이 흘러. 4523님께서 윤석열은 세력 확보하면서 천천히 단일화하는 게 낫습니다. 국민의힘 입당하면 보수 프레임에 갇힙니다. 얘기했고요. 6147님께서 논문은 대학이 판단하라고 했는데 그럼 표창장은 왜 검찰이 수사했나요? 이런 논리 나올 수도 있죠. 뭐 2032님께서 우리나라 학위 시스템 문제 심각합니다. 특수대학원에서 정말 학위 장사 수준입니다. 학생이 논문 작성법 모를 수도 있습니다. 지도 교수님들 크게 지도해 주지 않습니다. 이참에 특수대학원 정리점검 한번 해야 됩니다. 아마 특수대학원 전수조사 샘플조사하면 이런 문제 엄청 나올 겁니다. 네. 이 문제도 이 지적도 타당하다고 중요한 봅니다. 사회적인 문제예요. 자, 근데 물어볼 문제는 그런 게 터졌을 때 윤석열 전 총장의 태도 문제라는 그렇죠, 거라니까. 그렇죠. 어떤 그러니까. 입장을 내느냐예요. 그러니까요. 그거 왜냐하면 터졌을 때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다 보도가 됐잖아요. 그럼 본인 나름대로 판단을 해야 하거든. 입장도 내고. 입장도 내고. 입장도 내고 그래야 되는데 그 태도가 지금 지도자 리더가 지금 내놓는 그런 그 메시지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지도자 전에 이 본인의 프로필에 한번 지웠다 올린 게 있죠. 애처가라는 본인에 대한 이제 자칭이 있기 때문에 애처가 컨셉은 지금 유지해야 돼요. 다 제가 주변에서 보면요, 애처가보다는 공처가는 맞다 이런 얘기는 계속 지적을 들었는데 아무튼 윤석열 전 총장이 태도를 어떻게 보이는지 이거 가족 중요한 문제 곤혹할 거예요. 네, 지금. 가족에 대한 이 태도 문제, 이 문제 굉장히 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사과할 것은 빨리빨리 사과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네,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치연구소 영앤영, 최영일, 박시영, 최영일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국환의 눈물실은 은하철도 999 들으면서 영앤영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6시에서 2부로 찾아뵙겠습니다. 외로운 기도 소리에 눈물마저 메마르고